흔히 철학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애매모호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려면 한참 생각해야 하니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걸어다니는 구름 아닐까요? 수시로 안색이 변하니까 구름과 다를 바 없고 한시도 고정되지 않는 마음이니 구름 아니겠습니까? 결국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잡는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을 잡는 일은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죠. 내가 상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월요일날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박현경 씨 모시고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앞으로 두 꼭지에 나눠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이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에 아주 유명하신 강신주 선생님의 망각과 자유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은 멋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부제로 장자 읽기의 즐거움 이런 부제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자. 네. 흔히 말하는 나비. 네. 호전몽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산모사 그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 얘기가 다 이 장자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이 책은 갈라파고스에서 2014년 3월 26일 날 출간됐는데 원래 예전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출판사가 그 운명을 달리해서요.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폐간된 거죠. 됐다가 이 새로운 출판사에서 다시 나왔고, 다듬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판권을 이렇게 사갖고 가나요? 그쪽에서? 네, 이미 이제 저작권 만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자가 다른 출판사에 의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신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자로 논문을 통과한. 예. 네. 그렇죠. 했고, 그래서 이 책을 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젊은 철학자의 기분으로 돌아갔다. 초심을 다잡은 느낌이었고요. 기존에 지금 강신 선생 같은 경우에, 저자 같은 경우에는 힐링 캠프를 통해서 엄청 선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전에도 유명하셨지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유명세를 타다 보니, 그러니까 비평한 사람도 있고 또 칭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근데 그런 논란 속에서도 이제 망각과 자유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던가요? 일단 기존에 저도 철학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특히 동양 철학 쪽은 제가 많이 읽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서양 철학은 좀 봤는데, 근데 글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쓰고 또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크로스되는 부분을 지금 이 책도 니체니 들레즈니 이렇게 하면서 장자랑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평이하게 일반인들도 입문자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문체였습니다. 감동적인 문체. 예, 중간중간 장자의 실제 원서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이걸 풀이하는 강신주 선생의 태도나 글의 매문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원 저자가 나와서 소개하는 게 더 낫겠지만 저의 감정을 담아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이 망각과 자유인데 장자하면 기존에 노장사상이니 아니면 허무주의니 초월주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동안의 장자를 이해한 모든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행위, 기업과 반대되는 행위인데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세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에는 BC 369년에서 BC 289년에 이제 살고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 그런 고전을 지금 이제 고전 읽기 열풍도 있고 인문학의 열풍도 있는데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추세가 또 있으니까 나도 읽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유행을 타서 읽기도 하는데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 책 이제 그 장자 같은 경우에는 총 3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자 생전에 쓴 게 아니라 사후에 장자 학파들이 구성을 기획을 한 거고요. 쓴 거고요. 그래서 진짜 장자의 생각은 무엇인가가 논란이 많대요. 그래서 그래도 일반적인 정설로 그중에서 장자 본인의 사상을 반영했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4편, 7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주로 4편, 7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지만 난해하다고 불리는 재물편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물편에 보면 이제 거기에 뭐 호전몽 이야기도 나오고 조삼모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망각과 자유. 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잊어버리면 좀 홀가분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맞나요? 기존에 우리들은 이제 기억이 되게 소중하고, 예.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억의 소중함, 기억을 해야지, 잊어버리면 그거는 허무한 거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칸트니 데카르트니 쭉 이어왔지만, 현대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도 망각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이제 연구하고 있대요. 근데 장자는 2000년 전에 굉장히 혼자 창조적으로 이 망각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절벽에 서 있는데 절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절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등산 짐을 다 지고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짐도 다 버리고 신발도 벗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비워야지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다행스럽게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모든 창조적인 행위나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충분 조건은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절벽, 마주보고 있는 절벽은 타인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타인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비약과 자기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걸 망각해야 된다. 근데 타인을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타인이라면 등산짐을 벗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이제 강신 선생이나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 오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친구가 있다거나 상사가 있다거나 주로 이제 상사를 얘기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제 저한테 엄청 뭐라고 이제 깬 상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럴 수 있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그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개팅을 나갔다. 근데 이미 이제 상대편 소개하는 사람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선입견을 갖고 이런데 저런데 듣고 딱 만났을 때는 실망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입견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타자성의 자유를 훼손해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건 매일매일 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날을 잊고 그것을 잊고 새로운 만남처럼 새로운 사람 만난 것처럼 진행을 해야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같이 조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지우개가 있나요? 그거를 이제 장자는 수양론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말로는 우리가 망각이란 단어를 쓰지만 극복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뛰어넘는 그거를.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상사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어제 나이가 깨졌지만 밤에 집에서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내 허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정리하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야 다음날 아침에 맑은 모습으로 상사를 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장자가 거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장자는 철학책이라기보다 강신 선생 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문학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다 에피소드들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울을 보면 과거에
내가 비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미래에 내가 비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저를 비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망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억과 그 사람의 불신 아니면 좋은 감정 이런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좋은 겁니다. 것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면접을 잘 보는 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갈 때 기존에 이제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안 됐거나 이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면접을 가면 분명히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자신감도 일단 네.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좋았던 면접 기억도 잊어버리라는 내용을 이제 그때 제가 그렇구나 하고 느꼈었거든요. 백지에서. 예,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좋았었으니까 이번에도 좋을 거야. 하고 갔는데 막상 면접관이 너무나 까칠하게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그때 그 사람이 나하고 뭔가가 맞았던 것일 뿐이지. 네. 새 사람 만나면 그게 또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점 긍정, 무조건 긍정해라 이런 거랑 좀 다른 내용이죠. 예. 그래서 비우고 예. 처음으로 면접관을 만나고 그 사람의 선입견 없이 무슨 기대 없이 아니면 부정적 생각 없이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정확히 듣고 대답할 수도 있고 좋은 면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봤었는데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타자를 만났을 때 그 타자의 타자성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건너편 절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는 타자와의 연대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고 이제 저희가 뭐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타자를 특별하게 느끼는 감정이자 동시에 그 타자도 나를 특별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인데 그 보통은 강제된 나만의 사랑을 막 뭐 우겨 넣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한테 뭐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슬픈 결국 행복하지 못한 거짓 사랑인데 폭력이죠 뭐. 네. 그래서 타자의 자유 그러니까 소위 뭐 이제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진정 노예로부터 존경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그 노예에게도 자유를 또 주인과 동등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복종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타자의 자유라는 치명적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자도 자유가 있고 나도 자유가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 사랑을 거부할 자유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바로 낭떠러지로 진짜 목숨을 걸고 뛰어넘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냥 불행하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비약은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지만 떨어지는 건 이제 이제 슬픔이고 기쁨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필요 조건이 망각이라는 겁니다. 짐을 다 비우고 건너가야지만 그나마 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지. 떨어졌을 때의 해법은 없나요? 사실 그게 지금 문제인데. 아니 가서 좋다 그거죠. 짐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점프를 해서 건너편 절벽으로 가서 타자와의 연대에 성공을 했으면 그거는 사실은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안 됐을 때. 그래서 또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죠.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러니까 그 망각이라는 게 타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타자의 자유나 그 타자의 타자성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위험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벼움, 경쾌함, 비웠을 때 그런 내용을 계속 수양하면서 가야 된다. 어떻게 수양하면 될까요? 어떻게 비워야 되죠? 문제는 그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비울 것이냐? 네. 무엇을 비울 것이냐? 선택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아주 촘촘한 방법론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책에 보면 노나라 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노나라 임금이 바다새를 너무 좋아해서 어디서 이렇게 공수를 해와서 그 바다새한테 온갖 먹이와 뭐 막 그 화려한 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다새는 먹지도 않고 이제 막 고기 이런 걸 준 거예요. 먹지도 않고 뭐 자지도 않고 하다가 사흘 만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임금이 너무 슬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얘는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타자가
원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는 게 나의 선입견, 이제 나의 의견인데 타자성을 자유를 무시하고 내가 우격다짐으로 했는데 결국 받았을 땐 죽고 말았잖아요. 폭력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아, 나는 이렇구나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워라. 끊임없이 미리 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화분이 있다고 해서 네. 날마다 물을 주면 네, 네. 뿌리가 썩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분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었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마다 물을 줘서 죽는 거예요, 나무가. 네, 그렇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것과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언제든지. 예. 매 시간. 예. 그게 바로 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네. 그게 잘 됐으면 저도 연애를 성공했을 텐데.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뭐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좋네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네. 백지 상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이 만나는 거. 예, 어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매일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네, 생각을 계속 하면. 그렇게 하고 네. 그 사람을 만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성격 안 좋으시구나. 제가 많이 소심해서 이렇게 상처도 잘 받고 조그만 일에도 막 오해하고 이러는 좀 성격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조응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이렇게 많이 비우고 했으니까 그 웃음이 거의 진정성의 그 순도가 좀 더 그렇죠. 높겠죠. 네, 진정으로 웃는 거죠. 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그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싸웠다. 아니면 화가 났다. 그랬을 때도 점심 먹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자가 예전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양반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을 했건 아니면 회사를 옮기건 간에 사람이 기억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나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게 사랑을 해서 실패했으면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이제 회사도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해요. 전에 어떤 그 철학을 깊게 유학을 공부하신 분께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저자셨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게 모든 철학자들이 근본적으로 가려고 했던 도를 닦는 분들 가려고 했던 경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장자가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기억에 담아두지 않고 계속 망각하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의 문제라기보단 방법은 우리가 잘 모르지는 않아요. 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인사만 잘하고 누가 자기를 부를 때 네. 밝은 목소리로 대답만 해도 제가 봐선 인생의 반은 성공을 해요. 다른 거 거의 필요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상 쓰고 저 상사가 어제 나를 깼는데 네. 이런 거를 없앨 수만 있다면 사라지는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러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돼. 이런 거를 해보기 전에는 저도 노력해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막 입은 앙다물고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게 좀 얼굴 표정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체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니체가 놀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래사장에서 아이가 막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와서 확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나 보통 이제 다른 인물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런 모래성을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구나. 네. 이게 어떡하지 자절하는데 네. 어린이들은 또 새로운 모래성을 쌓을 수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창조적인 행위를 아이들은 느낀다는 그 자체도 겁니다. 웃어요. 네. 아주 유명한 실례죠. 그거는 유희적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망각이다. 기존에 자기가 쌓았던 거를 기억하지 않고
기억 자체가 기억한다는 건 임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거를 기억해야지만 하는 이유는 왜 보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임무 때문인데 만약 그게 놀이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이 사람 말을 보면 다 맞고 네. 저 사람 말을 봐도 다 맞고 이 책을 봐도 맞고 네. 저 책을 봐도 맞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책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람을 지금 망각에 대한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일전에 이 방송 전에 이제 롱테이크 하면서 그 게스트가 바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잊지 말아달라라고 그쪽에서 이제 먼저 게스트가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당신이 내 방에 들어온 내 가슴에 들어온 방은 그건 그대로 있다. 거기를 비우고 새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그 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방을 열어서 거기에 새 사람을 앉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지? 네. 누구를 만났으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거. 그러면 그거를 지우느냐고 애쓴다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새 사람을 앉히려고 하면 섞여가지고 연애도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차라리 그건 그대로 내가 몇 년 동안 만났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그대로 인정하고 네. 쉽게 안 지워지니까 네. 새 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이걸 키워나가면 자연스레 먼저 방은 문이 닫힌다는 거죠. 네. 어떻게 지워져요? 지워져요? 연애하면 싹. 예, 전 다 지워집니다. 여자는 그런가? 저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이게 타고났는지 기억력이 좀 이게 건망증이 좀 심한 그러면 건지. 이게 장자적 인간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심한데 또 그런 건 잘 잊어먹는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느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너무 이해가 성향하고도 되니까. 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들레즈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들레즈가 수영 교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망각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에서 그 수영장 밖에서 수영 교사가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포즈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그 수영 교사는 잘못된 거다.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네. 이제 장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공자가 이제 막 이렇게 어디 여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거친 물살 강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서둘러서 되게 물 끝에 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영하면서 논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논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물이 끌어당길 때 같이 들어가고 내뱉을 때 나오고 그냥 물에 조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들레즈가 말한 수영교사도 마찬가지인 게 들레즈는 의식 운동이란 건 없다. 감각 운동만 있을 뿐이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포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육지에서의 모든 경험을 잊고 망각하고 물에 들어가서 물과 조응할 때에만 그게 제대로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이제 근육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근육이 기억하는 것. 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10년 뒤에 타도 자전거를 타거든요. 네. 근육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서양 철학에서 또 그거만 따로 네. 연구하는 분야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근육이 기억하려면 일단은 근육이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말씀하신 대로 물에 경우에는 들어가서 물과 조응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내 근육에서 기억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수영을 못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수영을 걸 알려준 사람 배우셨구나. 아니 수영 교사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아무리 해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 책을 읽고 내가 왜 수영을 못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 책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계속 보면 비슷하게도 해요. 하면은. 실제 해보면. 네. 그러니까 스키를 배우려면 여름부터 딸마다 스키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겨울에 가면 확실히 그 사람은 빨리 배우고 안전하게 타요. 그런데 이 책에 비추어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다 선입견을 버리고 망각해야지만 물에 조응할 수 있다, 물과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제가 이대로 한번 수영장 가보고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본인들이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망각 자체가 망각도 굉장히 어쩌면 능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책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고 예. 얘기합니다.
수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능동성이라고, 기다린다는 것, 이런 것도 예민한 능동성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해요. 아, 네.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네네.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예. 망각이 능동적일 수도 있고 기억이 능동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은 가능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자기가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장자를 읽고 너무 좋아서 이쪽에 조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1시간에 못 끝내니까 내일 또 모셔서 나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하고는 또 조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능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반복하고 회상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망각은 또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를 써도 잊혀지는 일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방어기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되는 일도 있고요. 기억이라는 건 꽃처럼 계절별로 차례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망각이란 건 또 봄눈 같아서 있구나 싶으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황할 게 아니라 망각이라는 것을 자유로 나가는 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홀가분해지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억의 강박에 빠질까 봐 저는 걱정을 합니다. 세월호 비극 잊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저 자신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비극에 매몰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망각과 자유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잊어버리고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건 홀가분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거고요. 홀가분해지지는 말고 얼마간은 가슴에 묻어둘 일입니다. 슬픔이나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냉정과 열정의 비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공기와 휘발유가 적절하게 혼합이 돼야 자동차가 빨리 달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